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현재 위원장님은 MBC 소속 기자신 거죠? 저는 SBS 소속 기자입니다. 28년 차 기자입니다. SBS입니까? 예. 네. 그럼 더 공정하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 일본 NHK의 경우에 그 방송사 직원들의 노조 가입 비율이나 이런 걸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해외 사례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NHK의 경우는 입사할 때 노조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국 53개 방송국 모든 직군 중 10,000명 가까운 직원 중에 관리직을 제외한 7,600명이 노조원입니다. 일본 NHK가 노영 방송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영국의 BBC도 상당히 권위 있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방송인데 네. 여기도 그 백투라고 해서 4만 명의 회원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 60%에 가까운 BBC의 직원이 노조원입니다. 우리 그 후보자님, 네. 뭐 워싱턴 특파원도 하시고 해외 물정을 잘 아시니까 뭐 BBC나 NHK의 경우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노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우선 먼저 해야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식의 정치 성향을 가진 노조원들이 경영진으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확인을 자,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에는 노조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은 노동당이지 노조가 아니잖아요. 뭐 자, 대한민국의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 3권이 뭡니까?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아니, 모릅니까? 단체 교섭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렇고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인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노조 설립이나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노동 3권 몰라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자, 문제를 삼는 노조를 것은 아닙니다. 결성할 자유가 있고 단체 교섭할 자유가 있고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2년도에 MBC 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던 규정을 것은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했죠. 그건 그 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후에 법원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신들의 그 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김재철 또 이진숙 이 경영진들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우선 2012년 170일 노조 파업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습니다. 공정방송을 주장한 근거가 FTA 반대 집회에서 우리 카메라 기자가 쫓겨났다고 자, 그것이 원인이 자, 되어서 법원의 파업에 판단 들어가서 과정에서 170일 예, 동안 회사 파업을 측이 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사장을 쫓아내려고 했다. 위력을 행사했다. 각종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행위로 공식적으로 판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MBC 경영진은 법원으로부터 진 겁니다. 그 법원의 판결을 부인합니까? 법원의 판결을 부인할 그럼 수용을 하면 수는 되는 없죠. 거지. 그러나 네? 저희가 불법 정치 자, 파업이라고 대한민국이 규정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릴 북한과 다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대통령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유는 뭔 자유입니까? 국가 권력의 운영의 자유예요? 방송사업자, 경영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자유입니까? 시민권의 자유예요. 그건 기본 상식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노조 위원장님. 네. MBC에서 바이든 관련 대통령의
속삭임인지 뭐 혼자 중얼거리는 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그 발언 자체가 그 발언을 보도한 것 자체가 보도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 노조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당시 상황에서 속보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후에 이것이 사실이 명백한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면 언론은 그 과정에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 정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언론인의 판단의 영역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혹은 피해 구제 이런 거는 우리 피해 구제 절차법이 있죠. 언론중재법도 네네.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도 지침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이나 국정원 이런 데서 이 방송은 보도하지 마라 하면 보도를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자 MBC에 관련 기자가 나오지 않아서 여쭙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테이프를 보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음성 기술자도 확인이 된 게 대한민국 국회든 미국 국회든 간에 대통령께서 새끼라는 비속어를 썼어요. 마지막 끝나는 말도 쪽팔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온 지 10여 초가 지난 시간이에요.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와서 바이든으로 들리는 소리를 했다면 바이든이라고 유추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바이든이라고 말을 했다 해서 그걸 심각한 이 보도하지 말아야 할 성역의 영역인가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 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할 때는 열 몇 시간 지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아예 뭐 비속어를 말한 적이 없다까지 계속해서 논리 구조가 바뀌었고 지금 외교부가 나서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소송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정정을 할 테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 사측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 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 자유 언론의 그 소위 말해서 워치도구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어떠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향후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외교 무대에 대통령이 아마추어적으로 나가가지고 허둥대시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런저런 뭐 긴박한 과정에서 소개 얘기를 툭 털어놨는데 그 한마디가 이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익이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자로서 거기에 대한 100% 객관성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렇죠? 100% 객관성은 없습니다. 그걸 보도하는 자가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를 언론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을 하고 마치 극악무도한 또 권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의 의중에 너무 편중되는 의사가 아닐까요? 이 바이든 날리는 보도는 권력 비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100% 정확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보도를 하면 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관호 안에다가 미국이라는 그 녹음에 들어있지도 않은 단어를 자, 국민의 집어넣습니다. 61.2%가 바이든으로 들렸다라고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고 날리면으로 들렸다고 한 국민이 26% 정도입니다. 기사 자, 보도를 국민이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해서 시청자가. 기사를 쓰지는 시청자가 않습니다. 판단할 일을 경영자가 판단해서 그거는 극악무도한
반언론적인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뉴스 공장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뉴스를 없는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